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좀 장기 투자에 돌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명동에 진입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단순 임대료만 6,4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 부러워요. 안녕하세요. 차빌의 황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코로나 이후 서울에서 가장 큰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권 어디죠? 바로 명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명동에 있는 매물들을 고객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 명동 상권을 본인도 자주 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본인이 좀 안 가게 된다고 막연하게 상권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동 상권의 클래스는 여전하고 명불허전이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명동 공실률이 52%였는데요. 지금은 거의 6% 정도니까 거의 자연 공실률 수준으로 내려왔고요. 대한민국 명동 상권이 전 세계 주요 도시 상권 중 임대료가 9번째로 비싸다고 하네요. 중앙로 쪽은요 거의 평당 100만 원까지 합니다. 하지만 메인길에서 이제 가지길로 조금 들어가면 또 평당 50만 원 이하, 반 이상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명동 상권에서 건물을 볼 때는 정말 꼭꼭 임장이 필수입니다. 도로 조건이나 위치에 따라서 메인길에서 불과 한 1분 거리인데도 임대료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조사를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꼭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동 상권은 크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명동역 6번 출구부터 눈스퀘어까지, 이곳을 중앙로라고 부르죠. 그리고 명동 성당에서부터 눈스퀘어까지 이렇게 여기를 유네스코 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섹터 이외에도 메인길로부터 가지 처진 다수의 가지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섹터들 다 합쳐도요 한 1km도 안 돼요. 도보 한 10분 내로 다 돌아볼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좀 있는 상권이에요. 사실 그동안 이 명동 건물주분들이 좀 굳건하게 약간 그들만의 좀 성문을 걸어 잠그는 느낌이었는데 코로나 때 공실률이 거의 40%가 넘고 체감으로 뭐 50% 가까이 됐을 때 그분들도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성문이 좀 차츰차츰 좀 열렸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점도 다 문 닫고 뭐 거의 파장 분위기였잖아요. 매수인들도 명동이 거의 망했다 이런 공포에 휩싸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주 흔하지 않게 간혹가다 시세보다 좀 낮게 던지는 매물들이 있었는데 그 매물을 개타신 분이 위너신 거죠. 지금은 평당 10억짜리를 거의 6, 7억에 진입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위너죠. 지금 다시 명동이 살아나면서 위기를 극복한 상권은 이제 성문을 좀 더 공고히 걸어 잠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명동 이야기를 할 때 이분 이야기를 또 빼먹을 수가 없죠. 스타일난다를 로레알에 6천억 원에 매각을 한 정말 사업은 타이밍이다를 절실히 보여준 김소희 전 대표인데요. 명동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옵니다. 이분은 명동에만 건물을 4채를 보유하고 있어요. 2017년 1월에 94억, 2019년 1월에 98억, 2020년 245억, 그리고 2024년 230억. 명동에서만 총 660억 원이 넘는 건물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 성북동에 뭐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을 합치면 거의 1,300억 원 정도라고 해요. 거의 과반수를 명동 건물에만 투자를 하셨단 말이죠. 특히 최근 24년 올 현금으로 매입한 명동 2가의 33-7번지 건물이 있습니다. 평당 임대료가요 거의 70만 원에 육박합니다. 연면적을 뭐 10평만 잡아도 거의 640인데 여기는 지금 연면적이 106평이니까 단순 임대료만 6,4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건물을 올 현금으로 매입을 했으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월 수익이 진짜 대단하죠. 너무 부러워요. 보통 이 정도 현금으로 명동 투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장기 보유일 거고요. 이 일대는 대부분 이런 현금 부자들이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동은 오히려 강남보다 거래 건수가 많지 않은 게 급하게 매각한다? 뭐 이런 매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진입한 명동 건물주들은 빗장을 탁 걸어 잠그고 좀 장기 투자에 돌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코로나 같이 이런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벤트들이 명동에 진입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가로수길이나 명동 건물주분들은 건물들을 장기 보유를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불장과 불황을 모두 체감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일시적인 문제에도 좀 연연해 하지 않고 입지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기다리실 줄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생각에 보유하신 현금으로 급매로 나온 매물을 지금 쇼핑하려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 다음으로 명동의 시그니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바로 저는 명동교자. 요즘 명동교자 이야기 많이 들리죠. 명동에만 본점, 분점, 최근에 23년 9월에 290억 원으로 매입한 신관까지 이 세 군데 건물이 모두 명동교자 자체 소유 건물인 거 아세요? 명동교자는 지난해 매출이 200억 원을 돌파했는데 영업이익이 40%가 넘습니다. 98억 원이 영업이익입니다. 정말 알짜 회사죠. 뭐 거의 10%, 15% 남기기도 쉽지가 않은데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임대료가 높으니 명동에서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이죠. 본점과 2호점 최근에 매입을 한 화영빌딩 신관까지 거의 가치가 800억 원에 달합니다. 역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영업이익률을 높이려면 본인 사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명동교자가 그걸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네이처 리퍼블릭,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건물이죠.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1번으로 가장 비싼 건물, 공시지가만 거의 평당 5억입니다. 2010년부터 여기를 네이처 리퍼블릭이 이제 선점을 해서 현재 국건이 사용 중인데 홍보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외국인들이 이제 명동역 6번 출구에 내려서 바로 보이는 건물이고 또 굉장히 겉에 리모델링도 좀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인으로 쭉 가게 되면 금강제야 건물도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매각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18년도에 200억, 평당 10억이 넘는 가격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여기 이제 9번하고 10번 이 라인은요, 손바뀜이 24년도에 좀 많이 되었어요. 아무런 개발 행위도 하지 않고 단순 시세 차익만 20억이 넘게 본 그런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 충무로이가 62-20번지 2년 만에 거의 20억 가까이, 22년에 매입을 해서 24년에 엑시트를 하셨는데요. 20억 정도 단순 시세 차익을 보셨고요. 그리고 여기 코너 건물이 충무로2가 12-3번지 요 코너 건물도 역시나 22년도에 매입을 해서 24년에 엑시트를 했는데요. 20억이 넘게 단순 시세 차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 건물도 충무로 2가 63-2번 건물도 6년 만에 17% 단순 시세 차익을 기록을 한 건물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조금 유동인구가 끊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호텔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메인길보다는 조금 저렴한 임대료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공실 리스크가 좀 적고 분명히 임차 수요가 있는 곳이거든요. 메인길이 조금 어렵다면 이쪽에 있는 건물들, 안전마진을 좀 충분히 확보한 건물들도 주변에 단순 시세 차익을 많이 본 건물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물 궁금하시면 저희 더보기에 매입, 매수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섹터의 조금 단점이라고 한다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임차 업종을 조금 현지인들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로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하나 특징이 최근에 외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명동에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등 숙박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들의 거래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명동역 아래쪽 이쪽이 게스트하우스가 밀집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서울 중구 남산동 3가 17-7번지 건물인데요. 24년 8월에 계약해서 11월에 잔금이 완료된 건물입니다. 6m 앞도로를 끼고 있고 대지는 약 36평에 연면적 125평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전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건물이고 임차인이 직접 매입해서 운영하려고 현재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잘 되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그대로 인수를 하려고 한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 사례로 이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27-12번지 건물인데요. 이것도 24년 8월 계약 10월에 잔금이 치러졌고요. 1층만 근생이고 나머지 층은 전부 다 호스텔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통임차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뭐 만약에 임차인이 나가더라도 건물주분이 직접 그 호스텔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면 되니까 공실 리스크가 좀 적은 건물이에요. 관광객 수요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애매하게 이런 뭐 강남 이면에 그런 공실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보다 만약에 임차인 없으면 본인이 숙박업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도 되는 그런 콘텐츠 있는 건물들이 최근 인기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예전에 팔린 건데 서울시 중구 남산동 3가 13-14번지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슈퍼주니어 규현이 2014년 7월에 73억에 개인 명의로 매입을 했고요. 규현 가족이 직접 게스트하우스 지금 실제 운영 중이거든요.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7번지 건물인데요. 대지는 약 147.25평, 연면적 약 200평,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코너에 입지한 빌딩입니다. 해당 건 같은 경우에도 근생시설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실 상태에서 진행을 했는데 향후 이제 공사를 조금 해서 비슷한 호스텔 업종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명동뿐 아니라 충무로, 홍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상권에 직접 건물을 사서 공사 후에 숙박업을 운영을 하거나 또는 호스텔을 운영을 하는 임차인을 그대로 안고 매입하는 사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실제로 최근에 건물 투자에서 좀 인기 있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명동 사례들을 쭉 살펴봤고요. 성수동, 홍대, 핫플레이스 실제로 가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죠. 한국에 일단 여행을 왔다 하면은 가장 추천하는 곳이 명동, 성수, 홍대 이런 곳이잖아요. 한국인들은 실제로 팝업 스토어 같은 데서 구경을 하고 사진을 많이 찍지만 소비는 생각보다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 상권은 아무래도 조금 임대 객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바로 건물의 가치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코로나 때 영향을 많이 받긴 했지만 확실히 펀더멘털이 워낙 좋은 입지의 부동산은 금방 치고 올라오는구나 라는 거를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명동 상권입니다. 공실상부 우리나라 공시지가 제일 비싼 땅이 명동 상권이죠. 전성기 시절을 지금 회복하기 전인데 그나마 지금이 시장에서 좀 매물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으로 너무 강남 하는 것보다 명동 상권의 매물들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명동 매각 사례와 함께 상권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차빌 구독자분들 모두 현명한 건물 투자 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